이맘때쯤 되면 북클럽 가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고심 끝에 가입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고를 수 있는 도서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좀 안 읽게 되는 그런 책들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 책을 좀 많이 정리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소장할 책들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북클럽을 가입을 하지 않는 걸로 그 대신에 책을 한번 사보자. 또 마침 제가 최근에 샀던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몇 권을 주문을 해봤는데 한 권이 먼저 도착을 해서 그거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이 종말의 바보라는 책인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 종말의 바보를 뒤늦게 봤어요. 그 극본을 정성주 작가님이 쓰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정성주 작가님의 골수 팬으로서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소행성이 지구에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특히나 한반도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의 이제 멸망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소행성이 충돌하기 대략 한 200 며칠 전부터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던가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근데 낙관 아니면 비관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사회와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꽤 재밌고 괜찮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연 배우 때문에 이게 편집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똑똑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필요 이상 루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이 좀 보면서 아쉬웠었고, 정성주 작가님 하면 아내의 자격에서도 그랬고 풍문으로 들었소라던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아줌마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기득권층에 대한 풍자나 조소가 탁월한 작가님이셨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지들만 살려고 하는 그런 지배층들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기득권자들의 그런 모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날이 많이 무뎌진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원작은 또 이 드라마랑 어떻게 다르고 드라마에서 충족하지 못한 이런 어떤 느낌을 원작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을까? 교보문고에서 책을 3권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도착을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이 예술가의 서재라는 책이고요. 양장본에다가 꽤 두껍고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예술가들의 서재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꼭 작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서재를 이렇게 실어 놓은 책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만의 멋진 서재를 꾸미는 게 로망이었는데 아직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류의 책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서재 정말 멋있죠. 이거는 만화가의 그 서재인데 이런 사진들이 너무 멋있고 사진 퀄리티가 꽤 좋아서 꼭 소장을 하고 싶어서 주문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좀 나만의 멋진 서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서재도 정말 너무 멋있죠. 책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같은 면에서도 되게 멋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고 예술가들의 인터뷰도 길지는 않지만 짧게 실려 있는데 그걸 읽어보는 재미도 있고 왜 간혹 TV에 보면은 유명인들의 서재를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기만 해도 저거는 그냥 관상용이구나 라는 게 보일 때가 있는데 어떤 서재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보이고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서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서재를 보는 것이 제 취미 중에 또 하나기도 하고 또 되게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이 메이블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얘가 매더라고요. 야생 참매라고 하던데 제가 새를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여담이지만 그 히치콕 영화 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조류에 대한 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생길 만한 그런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정글짐에 새들이 막 모여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날 만큼 조류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는데 동물 행동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시는 이원영 박사님의 인터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인터뷰에서 박사님이 추천하신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상실감으로 굉장히 고통에 빠져 있다가 야생 산매를 길러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함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동물을 통해서 치유받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갔고요. 참에 새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알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 대법원이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17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권석천이라고 유명한 언론인이시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임을 했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의 여러 가지 판결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 권석천 작가가 이용훈 대법원장님부터 해서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판결문도 꼼꼼히 분석을 한 이후에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이 법원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제가 무지해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부끄럽게도 여기 목차에도 보면 독수리 오남매 대법원에 뜨다라고 적혀 있는데 일명 독수리 오남매라고 불렸던 사상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 이 법원 개혁을 위해서 토론을 거듭하면서 애썼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검찰이 대법원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정권이 바뀌면 뭐 대법원장이 30명이 생긴다. 뭐 이런 소제목도 있고요. 재판의 독립을 흔드는 뭐 사법의 관료화라던가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법원 개혁이라던가 사법부 정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희망이 되기도 할 것 같아서 잘 몰랐던 대법원 판결 과정이라던가 뭐 조직 내부의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알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주문을 해본 책입니다.